개미가 세력의 흔적을 눈치채는 신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트 딱 보다 보면은 야 냄새가 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세력 냄새가 난다. 일단은 개미가 아닌 걸 찾으면 돼요. 우리가 세력이 뭔지는 모르지만 개미가 아닌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지던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거는 개미예요. 근데 추세를 돌리는 거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추세를 바꾸려면 누군가가 강력하게 힘을 써야 돼요. 밀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밀어 올려서 어떤 추세선이나 흐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위에 있던 강력한 이평선 있잖아요. 이런 강력한 이평선들을 뚫어 올립니다. 개미가 뚫어 올릴 수가 없거든요. 개미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또는 세력들이 매집하기 위해서 갑자기 쭉 매집봉을 띄웠다가 이렇게 됩니다. 매집봉을 띄워요. 여러 가지 세력들을 분석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조금 전에 말했던 매집봉. 바닥 라인에서 전고의 언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언덕을 갑작스럽게 물량을 먹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게 매집봉이거든요. 주가를 올렸다가 눌러주면서 요게 딱 나오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세력들을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왜 내가 세력이라 하냐면은 요렇게 올렸다가 빼면 요 개미들이 물려가 있겠죠. 왜 개미들에게 본전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력들이 물량을 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매집봉을 띄워서 개미들을 본전에 빠져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돈을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때 뉴스가 없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되거든요. 개미가 아닌 형태는 너무나 많습니다. 단테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본인 같은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60일선인데 내 혼자서 60일선에 안착을 시킬 수 있을까 해보세요. 못합니다. 내 혼자서 60일까지 딱 찍고 보낼 수 있으나 여기서 엄청난 매물이 나오거든요. 안착 못 시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매집봉이라는 걸 내가 모르잖아요. 안 배우잖아.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면 이 매집봉이라는 신호가 나와서 차트가 이거 세력들이 좀 움직이고 있으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이게 매집봉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매집봉이란 뭘까? 개미 물량을 흡수하는 캔들이다. 또는 매물대의 매물을 흡수하는 캔들이다. 매집봉이 나오는 이유는 물량 확보 차원이죠. 쉽게 말하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나오는 매도 물량 사전에 흡수하는 거죠. 출발하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 주가가 매집이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 단계에 최종적으로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는 매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주가를 가만 냅뒀더만은 매도를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개미들이 과거에 여기서 한번 물려있는 전력이 있어. 여기 개미 매물대야.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올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서 여기서 한번 찔렀다 빼는 거예요. 본전 줬다가 빼버려요. 그것도 본전 줬다가 한번 더 빼요. 두 번. 또는 여기서 심하면은 밑으로도 한번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은 여기 물렸던 개미들이 본전 났을 때 팔까 말까 하다 안 팔겠죠. 맨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그리고 5분에 또 올라갔는데 본전 줬는데 또 안 팔았어. 또 볼라죠. 근데 이번에 폭락을 해버려. 그러다가 다시 이 전고를 뚫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두 번 당했잖아. 세 번째는 판단 말이에요. 그 개미들은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결국 본전에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요런 데 있는 개미의 심리를 다 흔드는 거예요. 매집봉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장대 양봉이죠. 연속으로 두 개가 나오고 그냥 연속으로 음봉 두 개가 떨어지는 이것도 매집봉입니다. 그냥 쭉 올렸다 빼는 거 이런 것도 매집봉이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대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또는 요 언덕이 별로 안심하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다는 캔들이 있어요. 꼬리를. 그러니까 한번 쭉 올렸다가 빼는 거예요. 한 25%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그냥 빠져요. 쭉.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가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근데 이게 이 시가 이탈해도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갭이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요 시가 이탈해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요. 최근에 이 추세가 이탈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매집봉이 갭을 시전해가지고 시가나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영역이 와도 이런 거는 요 추세에서만 이탈 안 하면 또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침에 점상이나 20% 이상 갭을 빡 띄웁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밀어버려요. 한마디로 본전 주고 바다만 먹는 거예요. 밑으로 쭉 빼면서. 이거는 우리가 밥그릇 2번 끝단부 있잖아요. 2번. 여기서 매집봉이 떠줘야 돼요. 그리고 1번에서 매집봉 뜨는 건데 1번에서 내려가는 도중에 뜨는 거를 우리가 하락 매집이라고 그래요. 1번에서 매집봉 뜨는 애들은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집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매집봉들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여기서 매집봉이 확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매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진입은 3번 자리 해야 돼요. 3번 자리에서 진입하면서 여기서 매집봉이 많이 떴기 때문에 더 세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매집봉은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을 때 약간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매집봉이 없는 상태에서 딱 뚫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늘 뜨는 봉이 매집봉이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하잖아. 그런데 이 앞전에 매집봉이 한 개나 두 개가 떠 있어. 떠 있는데 오늘 다시 가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가는 거예요. 확신이 들죠. 그만큼 저는 점수를 많이 준다 그랬죠. 매집봉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올렸다 쭉 빼버려요. 예, 요런 것들이 오히려 매집봉일 가능성이 높아요. 큰 그림에서. 이런
이런 거는 이제 밑에 골까지 파고 나중에 천천히 갔지만은 결과적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매집인 거죠. 이런 것들이. 딱 보니까 지금 요 앞에도 요게 매집봉이. 왜냐면 전고 언덕의 매물을 먹는다 그랬죠. 그리고 요것도 지금 매집봉이야. 딱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안 가요. 왜? 이게 1번 자리거든. 그러니까 2번 초입 구간에서 매집봉이 나왔다는 건 확실히 이제 저점은 잡았는데 2번 자리가 어떻게 크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보니까 요런 것도 매집봉입니다. 요것도 이 추세가 밑에 있으니까 두 개 정도 줬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게 매집봉. 요 앞전에 물량을 먹는 요거 딱 보이죠, 그죠? 보면은 여기랑 요게 매집봉이에요. 왜냐면은 요 앞전에 이 매물을 지금 찔른 거거든요. 주가가 빠졌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물을 먹고 외봉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요런 게 매집봉이에요. 이 캔들이 나오고 주가가 안정화가 되면은 엄청 신뢰도가 높은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가 나요. 개미가 아닌 비정상적인 흐름이 앞전에 물량을 딱 이렇게 체크하면서 먹는 흐름이 티가 나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이런 캔들을 보니까 뭔가 티가 나죠. 이때까지 없던 캔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보여요. 매집봉은 그냥 올렸다 빼는데 앞에 매물을 소화시키거나 지금 현재 따라 들어온 개미들 겁줘서 팔고 나가게 만드는 거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밥그릇 패턴이 뭐냐면은 1번 고점이 만원이었던 주가가 한 6천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게 1번 자리예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를 만듭니다. 파동으로 보면은 하락 박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가 매집을 합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행보 박스가 또 진행이 돼요. 종목마다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패턴이 공구리 하일, 2평 때리기, 256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서. 그래서 1번 자리는 우리가 가격 조정이 나와서 비쌌던 종목이 싸지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2번 자리가 뭐냐면은 누군가가 가격이 싼 영역에서 다시 재매집하는 겁니다. 요비에서 수익 실현했던 최대 주주가 다시 매집을 한다든지 세력들이 가격이 쌀 때 주워 담는 느낌이에요. 이걸 주워 담을 때 개미들이 안 따라오게끔 오히려 이런 데서는 아무런 뉴스를 안 띄우거나 악재를 띄우거나 그래요. 이게 2번 자리예요. 행보하는 자리. 이 행보하는 자리에 패턴이 많아요. 쭉 내려와갖고 하이힐로 행보하는 게 있고요. 쭉 내려와갖고 그냥 박스 치는 게 있고요. 쭉 내려와갖고 언덕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언덕을. 그리고 또 쭉 내려와갖고 하락 매집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매집을. 1번하고 2번 자리의 특징이 좀 많아요. 떨어질 때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매집하는 것도 스타일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고 그 스타일을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뚫어 올리고 다시 원래 주가로 돌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가, 저평가, 돌파 후 다시 원래 주가. 요게 밥그릇 패턴이에요. 이 3번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밥그릇 패턴인데, 이 밥그릇은요 본인의 그릇에 따라 가지고 이게 10년짜리 뭐 2001선 밥그릇이에요. 그럼 이 10년짜리 밥그릇 안에서 내려가는 안에서도 여기서 밥그릇 작은 거 이렇게 나와요. 40-50%짜리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또 밥그릇이 생겨요. 이렇게 본인의 그릇에 따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너무 큰 밥그릇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하고요. 요 작은 밥그릇이 1년이라 보시면 돼요. 물론 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거 더 작은 것도 있어요. 6개월 뭐 20일짜리 448일선은 만 이 정도 되는 거고, 600일선은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1000일선은 이 정도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요 21선 가지고 이렇게 밥그릇으로 해도 되고요. 111선 가지고 이렇게 밥그릇으로 해도 되고요. 224선 가지고 밥그릇 해도 돼요. 요런 게 작은 밥그릇이거든요. 요런 걸 매매하다 보면 운 좋게 또 이런 걸 먹는 수도 있어요. 요런 게 정석적인 이제 1년 정도 밥그릇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224선 기준으로 이렇게 밥그릇이 형성이 돼요. 밑으로 낙폭가대 됐다가 원래 주가로 돌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년 밥그릇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요. 요런 데도 이렇게 작은 밥그릇, 요런 데도 보면은 학대에 보면 여기 다 요런 게 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세요. 가격이 싸지고 매집하고 올린다. 가격이 싸지고 매집하고 올린다. 이게 밥그릇이에요. 가격이 싸지고 이제 매집이 들어가서 올린다. 이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1번에서 2번 넘어가는 구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하락하고 매집하고 올리고, 하락하고 매집하고 올리고, 하락하고 매집하고 올리겠죠. 요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밥그릇의 패턴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많이 필요해요. 이 매집하는 단계에서 하락 매집인지 언덕형 매집인지 뭐 공격형 매집인지 박스 매집인지 그거를 어느 정도 본인이 유추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밥그릇 3번 자리에서는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매집봉은 어디 뜨냐면 밥그릇 2번에서 3번 자리, 또는 엘리어트 1파에서 2파로 넘어가는 1파 눌림목 자리.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작은 밥그릇 4번 자리.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잘 보여? 작은 밥그릇의 4번 자리는 전고 매물 수하라 보시면 됩니다. 자, 밥그릇 2번에서 3번 자리 뭔 말이냐면은, 자, 주가가 빠졌어요. 자, 여기가 1번 자리죠. 2번이 매집 자리입니다. 여기서 치고 올리면 3번이에요. 매집봉은 2번에 요런 자리에서 매집봉이 떠요.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요런 자리에서 매집봉이 뜨고요. 그러니까 224에서 밑에서 뜹니다. 밑에서 항상. 그리고 출발합니다. 224에서 뚫으면 출발이에요. 엘리어트 1파의 눌림 자리는 뭐냐면, 엘리어트 1파에 눌러주는 여기서 이 1파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올렸다 빼는 매집봉이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데서도 매집봉이 하나 뜨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이제 고수 영역을 패스하고 1번, 2번, 3번, 4번으로 봤을 때
매집봉은 2번 자리, 뭐 여기서 뜰 수도 있고요. 요 자리, 1파의 눌림 자리. 요 부분에 뜨는 게 다 매집봉이에요. 간혹 큰 그림에서, 그죠? 큰 세력으로 봤을 때 밥그릇 4번 자리. 여기서 이거 전체가 매집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차트를 엄청나게 큰 그림에서 봐야 돼요. 저게 매집봉이 되려면. 자, 이런 밥그릇 형태가 이런 식으로 형성됐을 때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인데 1번보다 길어진 구간에 이 이후부터의 4번 자리는 보다 매집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뭐 세미시스코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는 작은 밥그릇이 50% 100%짜리 작은 밥그릇이 나오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300~400%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런 데서 이제 전체 매집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들은 뭐 여기서 이제 더 뺐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집봉 크게 세우는 거죠. 이 매집봉이 한 100% 정도 돼요. 상승률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엘리어트 파동은 총 5파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상승 3파, 하락 2파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1파, 눌림 2파,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3번, 다시 눌러주는 4번, 다시 올라가는 5번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5번 이후에 파동이 1개, 2개, 3개의 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조정 파동이 A파, B파, C파. 그리고 여기 쌍봉이죠. 그죠? 마지막 C파가 A파의 저점이죠. 여기를 이탈하면 이게 이탈이에요.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 이거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큰 1파 가 되는 겁니다. 이 C파가 이게 이탈되면 안 돼요. 혹시나 이탈되면 자르고 올라가면 다시 잡아야 돼요. 요 추세가 나오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엘리어트 3파가 나오면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서 지지랑 이탈하면은 이제 하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하락도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 A파, B파, C파 요거 버텨야 돼요. 버티고 이탈 안 되면은 이만한 파동이 하나 더 나와요. 그게 기본 원리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이제 알겠어. 이해는 되는데 계속 주가는 파동이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의 시작이 어디냐? 어디를 1파로 쳐야 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정해드렸습니다. 112일선이나 224일선이나 448일선을 최소 6개월 이상의 선을 뚫어 올려야 1파입니다. 오케이? 요 선 3개 중에 하나의 선을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면 아 이제 1파가 시작되는구나. 강하게 뚫어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힘없이 뚫거나 200에 뚫긴 뚫었는데 박스권 안에 있다. 그럼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강하게 뚫어야 되냐면은 224일선을 봤을 때 224 밑에 있잖아요. 주가가 밑에 있는데 이걸 약간만 뚫은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다. 바로 직전에 224일선 이만큼 이격 있잖아. 이 이격보다 2배 이상 뚫어야 돼. 이렇게 여기서 2배 이상은 뚫어줘야 그 다음 눌림목이 절반이 나왔을 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뚫기 직전에 파동의 크기보다 여기서 위로 이격이 2배 이상 벌어져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많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질수록 이거는 우상향이 더 쉽게 되거든요. 요게 1파예요. 만약에 여기서 요만큼만 딱 올라가잖아요. 요거는 파동 안 칩니다. 작게 올라가면은 저는 파동으로 잘 안 쳐요. 작게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충분히 조정 볼 때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에 딱 치면 요게 1파거든요. 물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게 좋아요. 거래량이 안 터지면 또 힘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1파가 성공을 하려면은 요 224선을 뚫었다면 지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상이 안 좋아서 이탈했다 하더라도 며칠 안에 복구가 해줘야 돼요. 움직이는 파동이기 때문에 약간 더 밀릴 수도 있고요. 약간 더 모질할 수도 있어요. 자, 맘스 터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엘리어트 1파로 치느냐? 안 칩니다. 왜? 이거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뿐더러 이 밑에 있는 상승보다 작게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뚫었으면 이 박스권을 완전히 뚫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 여기가 1파인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안 돼. 이거 그냥 박스권이거든. 이만큼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딱 뚫어주잖아요. 1파, 2파 눌러주고 3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224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거리만큼 더 뚫어 올리면은 이건 우상향이 되는 건데 못 뚫어 올리잖아. 새로운 박스를 만들지 않고 이 파동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수렴을 하고 직전에 파동을 뚫어 올리죠. 요게 1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다 보는 거예요. 추세를 그어가면서. 아침 액이 중요한데 호가창에 보면 1990원, 2000원에 12만주 있죠. 이렇게 대량의 물량이 걸려가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매수 쪽에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다. 주가로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 바로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은 물량도 많고 돈이 많다. 세력들이 돈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매수할 자금이 많다는 거죠. 호가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돈이 많은 상태라서 자기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시장가로 사겠습니까? 아니죠. 호가의 밑에다가 자기가 살려는 금액을 걸어놨겠죠. 일반 개미들은 1000만, 2000만 야들은 몇 억씩 걸어놨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 쪽에 호가창이 빵빵해집니다. 자기들은 주가로 움직입니다. 자기들이 물량을 밑에다가 걸어놓고 주가를 밑으로 빼버립니다. 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수 쪽에 대량의 물량이 걸려가 있다면 요까지는 주가가 빠진다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세력들이 자기들 물량 체결시킬 때까지 뺀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잡으면 주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매집이 끝나고 나면 물량이 많겠죠. 그럼 그 물량을 시장가로 던지겠습니까? 아니죠. 위에다가 세팅을 해놓습니다. 매도에 세팅을 해놓고 이 주가를 위로 움직입니다. 끌어올린다는 거죠. 지금 위에 물량이 받쳐가 있죠. 좀 약하긴 약합니다만은 딱 봤을 때 일정 물량이 받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지금 원투 치고 있는 게 보이죠? 한 주, 11주, 한 주, 11주, 한 주, 11주 하는 게 보인다 1번. 이것들은 뭐예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단주 매매 그림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밑에서 잡았으면은 이렇게 호가창 단타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만약에 2,000원까지 물량이 다 체결됐는데 2,050원에 또 대량의 물량이 있으면은 또 그까지 또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혹시나 이제 요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력들이 실패해가지고 체결 못하고 밑으로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며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고 매물대 부분에서 누르기 물량이죠. 쉽게 말하면은 일반 개미들은 이거 매도벽이다 이렇게 생각. 매도벽. 이걸 못 뚫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못 뚫을 거야 하고 지금 파는 물량을 다 받아먹고 나중에는 크게 올릴 수도 있는 게 세력입니다. 특히나 지금 자리가 좋잖아요. 그죠? 일봉상에. 딱 그가 올라가죠. 지금 보시니까. 한 주, 1주, 한 주, 1주 하면서 이 물량을 개미들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세력이 얼만큼 흔들지는 모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그 손절 라인을 정해놓는 게 좋겠죠. 세력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매집을 알아야 돼요. 주포 세력이 있고 중급 세력이 있고 조막선이 있어요. 주포는 수천억 이상 보시면 돼요. 중급 세력들은 천억 이하. 조막선 세력들이 단타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보면 잡혀가는 애들이 조막선 애들이 다 잡혀가요. 왜? 허위 찌라시, 가짜 뉴스, 가짜 공시, 불법적인 거는 얘들 다 해요. 주포들은 이렇게 불법적인 걸 대놓고 안 하는데 조막선 세력들은 돈의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미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행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들이 많이 잡혀가요. 시장 교란 행위를 흡수 많이 합니다. 중급 세력들도 자본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시장 교란 행위 이런 걸 잡혀가요. 주포 세력들은 보통 안 잡혀가요. 잘. 주포 세력들은 자극 기간도 3년, 5년 이래요. 중급 세력들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막선 세력들은 거의 한 달 이렇게 작업을 쳐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올리는 이 차트가 주포 세력이냐 조막선 세력이냐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조막선 세력이 작업하는 종목을 한다면은 그냥 10% 15% 먹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많아야 15% 20% 먹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중견 세력이다 하면은 작은 엘리어트 산파 6개월 한 50% 정도 이렇게 먹고 나오는 게 맞고 잘 움직이지 않은 주포가 5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뼛속까지 발라먹는 겁니다. 이해되죠? 조막선 자리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거죠. 주포의 기준이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최소한 주포가 되려면은 52주 신고가는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더 센 지표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는 애들은 5배에서 10배라고 보거든요. 세력의 매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고 빠졌느냐 세력이 탈 없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들락날락 하느냐 52주 신고가를 들락날락 하느냐 52주 신고가는 두세 배 정도 보시면 되고 주포가 아닌 애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거의 못 만든다 보시면 돼요. 중견 세력이나 조막선 세력이 52주 신고가나 역사적 신고가를 잘 못 만들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찍는 애들은 주포가 움직인 거다. 또는 주포가 안 움직여도 그만큼 회사가 탄탄한 거예요.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인데 이거를 이제 찌르는 거 이렇게 찔렀으면 이게 가야 되는데 그냥 빠진 거죠. 또 이렇게 찍네? 언덕으로 이래가지고 또 찍네? 여기서 매집 끝나면은 이거 뚫어 올리면은 이거 10배씩 갑니다. 이해되죠? 이런 애들을 올라갔을 때 잡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눌러줄 때 잡는 거예요. 주포는 52주 신고가가 1년간 매물을 다 먹는 걸 확인하는 거죠. 역사적 신고가는 뭐냐면은 이 종목의 모든 매물을 소화한다. 이거는 개미가 할 수가 없어요. 중급 세력은 224일선 이하에서 매집해서 50% 정도 보는 거죠. 224일선은 평균치를 먹는 거고 52주 신고가는 다 먹는 거예요. 조막선은 61선, 112일선, 구름대, 이전 언덕 요런 매물을 소화하는 거. 위에 큰 거는 못 건드리고요. 61선이나 111선 밑에 있는 거를 해서 위에서 파는 거예요. 1년을 기준으로 중급을 나눕니다. 조막선 같은 경우는 1년선 밑에 역배열일 때 저평가 구간에서 소화해가지고 그 매물을 먹어 올린 애들. 주포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나 52주 신고가의 매물을 다 먹는지를 보는 거예요. 중급 세력들 같은 경우는 짧게 먹고 빠진 애들이에요. 용돈벌이 하는 애들. 주포가 용돈벌이 하려고 짧게 치는 경우도 있어요. 큰 파동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가 8년이라고 봤을 때 파동 안에서도 이게 중간 파동이 또 있거든요. 주포가 먹는 거 잔파동을 무시하고 이 정도에서 매집해서 이게 파는 거예요. 이게 주포예요.
세력이죠. 중견 세력들은 여기서 요만큼 파는 거죠. 딱 요만큼만 먹는 거고, 조막선 세력은 뭐냐면은 여기서 주가가 돌아갈 때 잡아서 여기서 요만큼 파는 거예요. 추세를 다 먹는 게 아니라 요걸 만들어서 요만큼 파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작은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라 옛날에 한번 헤쳐먹고 10년 정도 빠졌다가 여기서 52주 신고가 다시 이렇게 딱 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주포가 한 번 더 칠 수 있습니다. 5배, 10배짜리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대시세 파동.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거는 상장해가지고 빠딱빠딱 했다가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상장했던 그 공모가를 다시 뚫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눌러주고 뚫은 거를 보고 아 이제 주포가 한번 움직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업황이 좋아야 돼요. 출발하기 전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했는지 보세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상장가를 보시면은 한번 찔러 올립니다. 근데 나가는 적이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주포가 자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또 파고 높입니다. 한마디로 요 앞에 물려있는 개미들에게 다 수익을 주고 또 여기서 물려있는 개미들에게 본주를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흔들어요. 그냥 쉽게 신고가를 계속 깨어 올리죠. 이런 애들이 나중에 10배 20씩 가는 애들이에요. 초창기에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 한 번도 이 종목이 가지 못했던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은 아 이거는 주포들이 정말 자신이 있거나 앞으로 이 종목의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반증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저 많은 개미들의 매물을 받아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리노공도 보시면은 신고가를 만들고 빼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올려요. 고점 매물이 엄청나거든요. 원래대로라면은 요 매물도 엄청나기 때문에 맞고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매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먹어 올리고 나가는 적 없고 또 빼고 먹어 올리고 나가는 적 없고 잘보세요. 직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력들의 의미를. 역사적 신고가를 뚫는 애들이 제일 센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마음이 급하지도 않아요. 밑으로 확 팠다가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업황이 받쳐주면 더 좋고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데 대시세가 안 나고 3배 4배 안 올라가고 그냥 빠지는 애들은 밑에서 잡아야 돼요. 주포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요. 역사적 신고가가 고점이 아니라 앞에 개미들에게 던전을 왜 줬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이익이 벌어진 상태에서 신고가를 찍잖아요.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박스를 치고 박스를 뚫어야 돼요. 급하게 올린 건 안 되고요. 천천히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린 거는 또 돼요. 오케이? 주식시장에는 개미가 있고요. 세력이 있어요. 개미와 세력.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미냐 세력이냐를 구분을 해요. 주식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개미인지 세력인지 움직임이 개미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개미는 정상적이에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세력이 붙으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요.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고 주가 흐름이 비정상적인 거는 세력이 붙은 거고 정상적인 거는 개미인 거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세력 중에서 제가 세력을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력 1은 정보에 의한 세력이에요. 세력 2는 작전에 의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애들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흔히 여러분들이 접하는 애들은 2번입니다. 작전에 의한 세력이 한 80에서 90%, 정보에 의한 세력이 한 10%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10에서 20%. 대부분이 작전 세력이에요. 정보 세력은 뭐냐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정보를 먼저 취득하는 사람들, 선 취득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매집을 해요. 그래서 매집하는 패턴이 달라요. 정보를 선 취득해서 매집하는 사람들은 차트에 나타나는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 세력 1의 경우는 주가가 평상시 움직임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정보가 먼저 입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에서 움직이는 기업이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자금이 들어와요. 정보를 먼저 취득한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뉴스가 나오면은 못 잡는 거죠. 날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M&A 정보나 아니면은 무슨 투자 정보나 뭐 특허 개발이나 수주 이런 정보를 먼저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공개 정보라고 하죠. 그 불법인데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잡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 미공개 정보가 하면은 갑자기 주가가 우상향을 해요.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살금살금 누군가가 위로 조금 비싼 가격에도 계속 사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치면은 어디 지역에 개발되는 이슈를 먼저 알면 어때요? 주변에 땅값 시세가 100만원이다. 근데 100만원에 파세요 하면은 안 팔잖아요. 120만원에 파세요. 아니면은 150만원 줄 테니까 파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왜? 빨리 땅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 세력 입장에서는. 뉴스가 터지기 전에 빨리 땅을 구입해야 되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정보가 있다면은 이 정보가 터지면은 한 100% 올라간다. 플러스 20-30%까지 매집을 해도 70%가 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물량 확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정보를 먼저 취득하면 약간 비싸더라도 삽니다. 비싼 가격에 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뉴스 터지면 쫙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정보에 의한 세력이에요. 정보에 의한 세력들은 공격형 매집이라고 그래요. 제가 매집이 공격적으로 일어난다. 보통 보면 이게 국자 패턴이라고 해요. 국자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주식 고수들의 고급 기법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주식달인 연합을 검색하세요. 이번에 이제 작전에 의한 세력들은 뭐냐면은 이런 정보가 있는데 작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작전에 의한 세력이는 대부분 이제 용돈벌이 하는 거예요. 조막손인데 적정 주가가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든 밑으로 빼요. 야들이 하는 거는 싼 가격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악재를 띄워서 어떻게든 밑으로 빼요. 10,000원 하던 주가를 6,000원까지 빼는 거예요. 6,000원까지 빼가지고 거기서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해가지고 원래 주가로 돌리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50%를 빼면 여기서 100%를 먹을 수 있거든요. 악재를 띄워가지고 빼서 매집해서 원래 주가로 돌린다, 이 개념이에요. 이게 밥그릇 패턴이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글로벌 악재가 터져요. 코로나 같은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져가지고 수급이 꼬여가지고 확 급락하는 게 있어요. 이런 애들은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 V자로 회복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하이힐이에요. 하이힐. 오케이? 요런 거는 이제 보통 뭐 224일선 요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밥그릇 중에서도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224일선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고요. 주가가 위에서 밥그릇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주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작은 밥그릇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앞전에 아마 더 큰 매물이 있겠죠. 이 앞전에 있는 이 매물들을 털어내고 나중에 크게 올리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제 요거 매매해야 돼요. 요거 제가 봤을 때 224일선을 기준으로 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나중에 큰 밥그릇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매집봉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큰 그림에서 이런 거 패턴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강의를 듣고 차트를 딱 보면요. 자, 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차트를 보면은 밥그릇이 나와요. 어떤 형태로든 여기 밥그릇 형태, 여기 밥그릇 형태, 뭐 여기도 밥그릇 형태, 여기도 밥그릇 형태, 여기도 밥그릇. 확대를 해보면은 요런 밥그릇 형태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밥그릇인데 하이힐이죠. 요거는 하이힐이고, 큰 밥그릇, 이거는. 요 안에 보면 작은 밥그릇이 계속 형성이 됩니다. 요 보시면 이게 50% 100%가 나와요. 까만선 뭐라 그랬죠? 224 위에서 많이 움직이는 밥그릇은 큰 파동 나오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이런 밥그릇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큰 밥그릇이든 작은 밥그릇이든. 오케이? 밥그릇이 보이나요? 그럼 이게 밥그릇 몇 번 자리로 보여요? 1번 자리잖아. 내가 지금 공략하는 게 몇 번 자리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게 여기서 하이힐 자리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V자 반등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이게 글로벌 악재로 빠졌는지 아닌지, 돌발 악재로 빠졌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건 돌발 악재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파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2번이 길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그릇 기법으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1번 구간이 있고, 2번 구간이 있고, 3번 구간이 있고, 4번 구간이 있다. 우리가 매매해야 될 구간은 바로 이 3번 구간이다. 보통 보면은 224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가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구름대와 224를 뚫어올리는 이 3번 자리, 그러니까 2번 자리에 비하면 비싸요. 비싸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1번 자리보다는 훨씬 싼 거예요. 1번이나 2번에서 공략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3번에서 공략하면은 조금 버티면은 4번이 금방 나오니까. 물론 뭐 3번에서 잡아도 이렇게 행보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또 있어요. 시간 6개월 정도 더 걸리더라도 1번이나 2번에 잡은 것보다는 월등히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3번 자리에 잡아라 이라는 겁니다. 이 밥그릇의 3번 자리. 어떤 형태로든 이 밥그릇의 3번 자리를 찾아가지고 잡을 수 있으면 개땡큐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이 까만 선 보이죠? 224선 밑으로 이격이 벌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24선을 다시 뚫는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그릇은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급락이 나와서 회복하고 다시 뚫어올리는 요런 자리들, 회복하는 요 과정에 있는 이런 자리가 3번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 224선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이렇게 뚫어올리는 이런 자리들에서 터지면 이게 4번이 나오는 거거든요. 224선 밑으로 이렇게 이격이 막 벌어져요. 이렇게. 이런 건 이제 하이힐이죠. 이런 거는. 이해되시죠? 제 기법에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요런 스윙 검색기들 보면요, 전부 다 이 밥그릇이에요. 웬만하면. 밥그릇 3번 자리란 말이에요. 밥그릇 모양 나오죠? 어느 정도 1번, 2번이 진행되고 있죠? 요런 거는 큰 밥그릇이 나오죠. 봐봐. 작은 밥그릇 1개, 작은 밥그릇 2개 진행 중이죠? 요렇게 가겠죠? 이거는 이제 큰 밥그릇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법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요것도 약간 하이힐 자리고요. 밥그릇도 약간 나오는 자리고. 우리가 검색기를 통해서 요런 밥그릇 자리나 하이힐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1번이나 2번에서 잡으면 개고생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밥그릇을 찾아라니까 2번 자리를 찾아다녀요. 저는 이게 엄청 멍청한 짓이라고 봐요. 2번을 찾는 게 아니에요. 3번을 찾고 1번, 2번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2번을 찾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224일선을 이렇게 딱 뚫어 올리잖아요. 뚫어 올리는 걸 찾고요. 1번, 2번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딱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딱 요 부분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3번 자리니까. 본인이 지금 매매하고 싶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지금 몇 번 자리냐를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런 거는 단타나 스윙이 아니라 중장기로 가야 되는 세력주 패턴이고, 추세선을 그어요. 이 추세선이 이탈 안 되면은 급등이 나온다. 이런 거는 이제 스윙이고, 그 다음에 이걸 분봉해서 분석해내면 단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기법은 초보들이 들으면은 이게 알다가도 모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 기법이 엄청나게 좋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꾸준히 써왔던 기법이고, 제 기법이 틀렸다면은 다른 전문가들이 저를 깎겠죠. 단테 기법 틀렸다고. 세력이 주가를 틀고 나가려고 하면 대량의 물량이 움직여요. 그래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세력이 물량을 튼다 라고 했을 때는 세력이 크게 수익 본 구간이다. 세력이 크게 수익을 본 구간. 어디서? 본인 세력들 매수 평단 대비.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력이 물량을 트는 구간은 세력이 실패한 경우, 요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력들이 실패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알아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크게 수익을 본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튼 걸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크게 수익 본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장기평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확장이에요. 자, 이평선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정배열이 확장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장기 평선으로 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게 448일선이고 요게 224일선이고 요게 111선으로 봤을 때 주가가 정배열 확장 구간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라인이 나와요. 그럼 이 라인이 되면 첫 번째로 세력이 크게 수익을 본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자리에서 쌍봉이 찍히거나 아니면 헤드 앤 숄더가 이렇게 찍히거나 아니면 바다가 5일선이 있어요. 이 5일선에서 이격이 팍 벌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진 자리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세력이라면 여기서는 좀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나오는 각도가 있어요. 각도를 세우는 음봉이 있어요. 각도를 세우는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대 음봉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이 장대 음봉이 거래량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전일 대비 거래량이 300% 이상 터지는 장대 음봉이 어디서 출현이 된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계속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가다가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나와. 그럼 이거는 세력 때 실패한 거예요. 전일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이 장대 음봉은 괜찮아요. 근데 평균 거래량 대비 한 300% 이상 터진 거래량 조심하시면 돼요. 그거는 바닥에서 나와도 개미 털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세력이 실패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크게 수익을 봤을 만한 상승이 있는 구간에서 더 간다 하더라도 내게 아니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책에서 나오는 쌍봉이나 어깨가 낮아지는 쌍봉, 그 다음에 헤드 앤 숄더 이런 형태가 고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배열 상태에서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정배열 확장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대량 거래량의 음봉이나 윗꼬리 캔들 출현 시 이런 것들이 세력이 들고 나가는 차트가 맞습니다. 오케이? 이해된다 1번. 단테가 생각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손실 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실력 없는 경험과 이 바탕이 되지 않는 욕심. 본인이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실력도 없이 그냥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실력과 경험이 어느 정도 바닥에 깔리고 난 다음에 그에 합당한 이득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욕심만 부리는 거죠. 내가 퇴직금이 1억이 있는데 이걸로 그냥 2억을 만들어 볼까? 그냥 맹목적인 이런 욕심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탕 없는 욕심이죠. 그러면 그 욕심을 바탕으로 해서 개미들이 이제 조바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거죠. 눌림목에 잡으면 조바심이 별로 안 생기는데 추격을 했기 때문에 밑에 손줄까지 너무 길단 말이에요. 지지라인이. 그러니까 엄청난 조바심이 들어요. 이 종목이 충분히 더 위로 20% 30%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본전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물려버리면 개같이 물려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조바심을 가지는 매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이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손실은 무한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수익은 짧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바심인데 내가 보고 있으면은 그 빨간불에 대한 이 수익이 다시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하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리고 손절은 뭐냐면은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감내할 수 없는 손절이라 가지고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면은 그냥 손실이 막 있는 대로 불어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한 물타기. 원래 여러분들 이걸 반대로 해야 돼요. 수익 나는 종목을 더 사야 되는 거고 손실 나는 종목은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심리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 나는 종목은 빨리 팔려고 하고 손실 나는 종목은 계속 물타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 나는 종목은 무슨 종목인가? 좋은 종목이잖아. 스윙이나 중장기 같은 경우는 내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좋은 종목이에요. 우상향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더 사야 되는 게 맞지. 내려가는 종목 안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실 나는 거는 이런 잘못된 매매 습관, 아주 잘못된 매매 습관 때문에 손실이 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을 기반으로 한 이 욕심 매매가 있는데 이 정보 매매, 이게 여러분의 또 아주 큰 타격을 줍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내가 욕심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야, 이거 니만 알고 있으라. 이거 개 날라간다. 앞으로 뭐 몇 개월 후에 무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갖고 이거 날라간다 하면은 내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리면은 내가 있는 돈 없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박아버려요. 거기다가 박으면 안 될 그 큰 금액을 확실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박아버립니다. 근데 그 정보가 만약에 가짜 정보고 누군가의 물량바지가 되는 정보라면은 진짜 정보 매매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주가가 여기 고점이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급락할 수 있는 선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빨리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물량을 틀기 위해서 이런 정보가 있다고 흘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큰 악재가 있는데 그 악재 전에 빠르게 물량 정리하기 위해서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내가 사고 나면은 갑자기 유증이 뜬다든지, 내가 몰빵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가 뜨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요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몰빵 들어가서 2% 먹었어요. 와, 또 몰빵 들어 또 2% 먹었어요. 와, 근데 또 몰빵 들어갔어요.
이거 얻어맞습니다. 짧게 여러 번 먹고 손절머리하고 크게 2천만원 3천만원 얻어맞아요. 200만원 벌고 10배로 얻어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 낚시 바늘에 걸린 미끼다. 그거 절대로 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그 정보는 전부 다 낚시 바늘에 걸려있는 그 지렁이와 같다. 그거를 무는 순간 여러분 낚이는 거예요. 발부동 쳐봤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